네, 해주시죠. 지금 이 QR코드 선거 원천 모여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투표할 때 QR코드인지 바코드인지 모르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은 QR코드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QR코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QR코드에 네. 많은 그런 자료들 잠깐 제가 좀 QR코드에 네. 이제 자료들이 담겨 있는 게 QR코드잖아요. 네, 조금만 더 얼굴이 잘 안 나와서. 네,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됐나요? 네. QR코드에 이 자료들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선관위 측에서 그 정도의 규모만 담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파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지금 개표가 전자개표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전자개표를 하면서 이 QR코드에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개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개표하는데 QR코드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 수 있냐? 만약에 QR코드에 2번 표에 몇 개가 1번 표로 가게끔 설정을 해두면은 그게 이제 2번 표로 작동이 돼서 2번 표가 1번 표로 갈 수 있고 우유표가 1번 표로 갈 수가 있고 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QR코드가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게 이 피켓에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천 모여라는 거죠. 이번 선거가. 네네. 저도 사실은 이게 QR코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 저 대부분 선거 투표하는 날 정말 뭐 바코드나 이런 거 찍혀 있을 줄 알았지 QR코드랑 바코드가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정말 이래서 이거 젊은이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네.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이 좀 그걸 알면은 이 자유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버리고 공산화를 선택을 하려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좀 하십시오. 내 친구에게, 친구가 또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네트워크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번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정부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나요? 자꾸 지금 정권은 이게 친중 쪽으로 가고 있고 자꾸 더 반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저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네. 중국의 돈을 먹은 정치인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 정권이 신중적인 행태를 하고 선거에도 개표할 때 중국인들이 있다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선거 투표인데 왜 중국이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알고 있어요. 이거 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스위스 같은 중국법이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중국의 의도는 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잠식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중을 하는 정치인에게 돈을 준다든지 그런 행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돈을 받고 매수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내준 거죠. 그러면 이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부 내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선이 됐더라도 부정인 걸 알면은 우리 민경우 의원이나 우리 젊은 청년처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이 나라를 지키는데 도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더 각오를 했으면 좋겠는지 할 말씀 해주세요. 사실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정치가 아닌데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 이슈를 꺼내면은 또 정치적인 얘기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물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관심이 없더 하더라도 이 선거라는 것 자체는 네, 우리들의
권리이고 우리들이 이런 정부 정책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기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5천만 국민이 다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뽑아서 우리의 의견을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그쵸. 되는 게 이 선거인데, 이게 여기에 조작이 일어나고 이게 부정선거가 돼버리면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헌법 제1조 2항에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 선거 조작을 하는 집단에 의해서 그 집단이 원하는 정책들만 이렇게 계속 국회에 올라오고 입법권이 행사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전체주의랑 뭐가 다르냐, 이게 제 주장이고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면은 공범자잖아요.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저들 세대는 어느 정도 다 살았잖아요. 어르신 세대는. 그렇지만 지금 이 젊은 세대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공산당을 중점으로 가자, 오늘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다면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공산화를 돼서 그냥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친구들 많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모른 척을 하고 가는 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느 정도 얼추 들은 것 같습니다. 룰라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퍼주기식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빛을 다 안고 이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청년들은 그냥 받아먹고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공짜에 좋아하면 안 되죠. 자유는 공짜가 없다. 네, 우리 젊은 청년이 정말 대단하신데, 학생이에요? 아니면? 학생이에요. 네. 청년들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 많은 동료를 설득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보니까 제가 힘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구하셨냐는데요? 우리 연한 유튜브에서 만들어 왔어요. 연합 유튜브에서. 네. 또 가야 되니까 인사하세요. 네, 우리 젊은 청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검은 우산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젊은이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바로 잘 알고 있고, 이거 부정선거라는 것도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중국 공산화가 돼 간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시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잡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사회에 5G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박살을 내겠다고, 화웨이를 박살을 내겠다고. 왜냐하면은 화웨이 업체는 백도어라고 하는 스파이 전문 장비 업체, 그런 전문 장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박살이 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 시민들의 자유는 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나니머스도 이미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일단 현재는, 원래는 중국과도 많이 싸우는 그런 해커 집단이지만 지금은 빌 게이츠의 도전장을 내밀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그러면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빌 게이츠 또한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화학전쟁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의회에서 사라 쿠니올 의원은 빌 게이츠를 화생방 살인무기 유포자로서 그를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빌 게이츠의 운명도 이제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 조작에 눈이 아직 가려진 시민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늘상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자화자찬하는 쓰레기 보도만 하는데 거기에서 빨리 탈피하십시오. 네. 진실은 유튜브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 트위터를 다 뒤져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정부가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저희 시민분들께서 깨어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콩은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시위에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에 중국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분들 다들 생업에 열심히시고 그런다면은 참여할 생각을 못 하였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는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부정선거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 찬성 의견을 남기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현실 참여가 너무도 적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분들이 모두 자신의 생업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 한국이 먼저 체제가 수호되고 자유민주 체제가 지켜지는 것이 우선임을 아직을 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제발 용기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생업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이 기생충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수익을 빨아가는 이 정권이 지속되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생계도 피해가 계속 간접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사회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에 여러분들의 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발 먼저 파악하고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에서 온 20살 친구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글을 읽고서 시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곳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친구로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들 이제 뭐 학생도 계시고 어르신들분도 계시고 막 직장인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얘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생각이 없거나 뭐 자신의 이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분들 모두 애국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이슈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애국심과 연관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생업들을 놔두고 이곳에 나왔는지 제가 잠깐 능력은 안 되지만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은 이 부정선거 이슈는 이 선거라는 선거에서 자연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이상한 비율이 발견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저희의 이 부정선거 이슈가 시작되었는데요. 선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그런 개표를 했을 때 그런 득표율들이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보고 하니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분명히 개표를 할 때, 전자개표를 할 때 도장이 찍지 않은 그런 표들이 무효표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1번표로 가는 그런 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언론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고 선관위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왜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고 왜 이것들을 자꾸 묻으려고 하는지, 언론에서는 왜 이 사람들을,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보, 선동론자, 음모론자들로 말하는지 저로서는 더욱더 의심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당당하다면은, 자신들이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을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인이 하는 것이 한국인이 하는 개표를 하는 것보다 더 중립적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선관위 측에서 했습니다.
과연 중국인이 개표를 했을 때 그것이 한국인이 개표라는 것보다 더 중립적일까요? 중국은 저희랑 체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만 그쪽은 한당, 공산당이 독재라는 체제입니다. 과연 그런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개표에 참여를 하면 과연 그게 무엇이 중립적일까요? 당장 중국은 몇십 년 전만 해도 6.25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을 하는 것을 막고 북한을 도우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앞섰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 사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에 개입을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 선관위는, 언론은 자꾸 이 사건을 묻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20살이 되어서 아는 것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증거를 당연히 내미니까 아, 선거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이 시위에 나갈래? 아니면 SNS에 글이라도 올려볼래? 했을 때 우리 나이대 청년들은 대부분 정치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선거의 이슈에 관심을 안 갖고 이 사건이 지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참여를 안 한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 그 표가 우리가 찍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작하는 한 집단에 의해 선거가 원하는 입맛대로 돌아가고 결국에 입법권이 한 집단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면서 어떤 집단의 입맛에 맞게 정책이 계속 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적혀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공산화, 사회주의 이런 어떤 집단이 원하는 것들만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통과될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부정선거에 단 한 번 인터넷에 부정선거 딱 한 단어만 치시고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부정선거가 그대로 납두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이런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자유 발언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청년들이 자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이 청년들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청년들 왔다 가시고 했거든요. 내일은 또 토요일 집회니까 집회 끝나고 2시부터 4시까지인가 5시까지 집회하고 우한 청년들이 이리로 내려오실 겁니다. 내려오면은 또 우리 어르신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절대 구호 외치거나 뒤에서 별도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리고 또 태극기 들지 마시고 그쪽엔 태극기 들고 가시더라도 여기 와서는 태극기를 들지 마시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잔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청년들이 하는 대로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보고 계시고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토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피켓은 저희들이 지금 한 300장 만들어 왔거든요. 또 별도로 유튜브 연합회에서는 저희들이 청년들이 집회를 한다니까 우리는 집회 신고 내고 피켓 만들어주고 마이크 가져와서 판만 깔아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 내일 아마 또 좀 청년들 위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오로지 방송하는 유튜브들입니다. 유튜브들이니까 가장 중립적으로 이 단체, 저 단체
속하지 않는 유튜브가 이래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 때도 이거 뭐 솔직히 우리가 지금 아까 민원 들어오고 뭐 신고하고 경찰 들어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강남에서 5군데 6군데 집회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일 양반입니다. 다른 데는 가면 무대 세워서 막 시끄러워서 난립니다. 그런데도 괜찮은데 우리 지금 조용하게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고 경찰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는 꼴을 미워가지고 괜히 심통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저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어? 저런 놈들이 옷다리 싸가지고 북으로 가 일찌감치. 예, 자 우리가 자 우리의 오늘 진짜 자, 참 아직까지 신곡기로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내 권리, 내 지나가시는 주권이 빼앗겼는데도 시민분들한테 저렇게 욕을 하고 많은 걸 지나갑니다. 알렸습니다. 보고 가실 겁니다. 자, 그분들도 기대지가 되기를 느낍니다. 원하는 청년이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긴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고 헤어지겠습니다. 4.15 총선 부정 밝혀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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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은 부정이다. 부정이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티켓은 제자리에 놔두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드시겠다. 이 정도까지 가시기가. 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